예. 두 명 모두 영장.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윤관석,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의원이죠. 검찰이 오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명백한 공직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기획 수사,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잠시 보더라도 일단 검찰이 봤을 때는 진술 거부, 증거인멸 정황,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그 돈 뿌리는 거 금권 선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종류를 불문하고 영장 청구가 원칙이에요. 뭘 불문하느냐? 첫째는 이제 그 선거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이 말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뿌리나, 아니면 이게 조합장 선거, 협회장 선거의 뿌리나, 아니면 이게 당내 경선의 뿌리나, 어떤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청구한다 영장. 그다음에 두 번째 금액을 불문합니다. 이 말은 이게 뭐 1억을 뿌리나, 10만 원을 뿌리나, 20만 원 뿌리나 이게 다 판례가 영장을 청구하는 금액을 불문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지고하를 불문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저는 이게 다 영장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은 원칙대로 2명을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특히 저 2명은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상당히 질이 안 좋습니다.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 녹취록을 상식에 따라 순리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뭐 이정근 씨가 강제로 계속 돈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그걸 이렇게 거절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로 이게 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래 봅니다. 예. 두 사람 다였습니다. 현직 의원 두 사람. 좀 더 검찰의 시각을 볼까요? 강래구 감사 등에게 6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300만 원으로 쪼개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 이게 바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과 또 하나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 근데 두 가지 이 혐의를 좀 주요 혐의인데 오늘 검찰이 밝힌. 근데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크다라고 봤는데 이성만 의원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지금 서정병은 설명했지만 선거에 관해서는 그 뭐 당내 선거든 당외 선거든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얼마가 되었든 5만 원을 받았든 50만 원을 받았든 그 전달하고 받은 사람들 다 처벌한다. 왜냐하면 선거의 자유라고 하는 것 두텁게 보장을 하지만 그 선거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흐트리는 훼손한 행위가 바로 돈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상 이것도 분명히 규율되는 그런 범죄 혐의는 맞는데 윤관석 의원이 조금 더 중한 것 같고 이성만 의원은 약간 좀 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둘 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마도 둘 다 지금 두 사람 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걸 시인하고 녹취 파일이 다 나왔잖아요. 예. 녹취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허풍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뭐 허풍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죄송하다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두 사람 지금도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녹취 파일의 내용까지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현재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 거부와 증거인멸 정황,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비공개로 왔었고 취재진에게 여러 답도 안 한 걸로 저희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두고 과거 올 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혹은 출석 때 태도를 좀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찰 조사 내내 거의 사실상 묵비권 행사했던 윤관석 의원. 마찬가지로 과거 이재명 대표도 그랬기 때문에 이걸 판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뭐 본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충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도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검찰의 기획수사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한다. 수사 협조 안 하겠다 이 얘기인데 판사를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저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경우에 이 기소가 이제 되면은 이제 판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볼 텐데 과연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리고요. 본인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억울함을 소명할 만한 증거가 적고 뭔가 사람들은 본인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에게 뭔가 죄가 있는 듯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더 들어줄 것이고 그래야 뭔가 더 소명이 될 텐데 저렇게 서면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그냥 물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한다.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기획 수사에 희생이 된 사람의 태도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왜 억울하고 이게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런 태도로 계속 간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국민들께서 예상하시는 바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 대변인 말씀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방어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이게 검찰 기획수사에 당했다라고 할 거면 조목조목 소명을 하면 되는데 이걸 과거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똑같이 따라하는 건 적절치 못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정근 씨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녹음에는 강래구 씨의 녹음이 있고 윤관석 의원의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 대신해서 좀 진술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을 썼다고 해서 또는 헌법상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난한다고 한다면 헌법상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공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별건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렇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년 내내 수사를 하고 있고 별건의 별별건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충분히 택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 수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 압수수색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든가 부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받거나 출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천공도 아예 알겠습니다. 서면 조사만 응했다는 측면에서 좀 수사의 관점에서 좀 공정한 수사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굳이 하나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동등하게 그 검찰이 좀 판단해달라는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특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이폰 비밀번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셔서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검찰이 다른 부분이 충분히 증거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별건 수사로 보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거다. 한동훈 장관 그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첨언하고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사건 좀 더 동등한 무게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